안녕하세요. 돼지열병 관련주들을 안 다룰 수가 없어서 이 영상까지 다루고 저는 이제 자러 가려고 합니다. 체시스고 이게 대장주입니다. 517억으로 시가총액이 엄청 작은 소형주죠. 소형주니까 이렇게 점상한가도 가고 이 점상이 풀리지가 않았습니다. 엄청나죠? 완전 일직선, 직선을 수평선을 그었는데 체시스가 대장주고 그 다음에 이글벳. 우리가 뭐 돼지열병 뭐 이런 방역 관련주 하면은 이글벳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이번엔 조금 힘이 약했습니다. 체시스보다. 그래서 처음에 점상 둘 다 가서 이제 이튿날에 이제 우열을 좀 가르게 됐죠. 점상한가가 이글벳은 이제 한번 풀렸습니다. 한번 풀렸다는 게 의미하는 거는 뭐 자명하죠. 점상한가가 풀리지 않았다는 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. 매수세가 너무 강해서 매수 잔량이 너무 많아서 매도를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았다 라는 게 점상이 풀리지 않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고, 매도가 나왔는데 호가가 좀 깨졌다 라는 게 이제 이런 풀렸다는 거죠. 그러니까 매수벽이 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깨지는 겁니다. 그리고 이게 한번 풀리고 싹 올라간 게 아니라 여러 번 이제 풀린 상태로 이렇게 있었습니다. 덕분에 저도 좀 소량 담아봤는데요. 저 여기서 담았나? 아무튼 어디서 담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다행히도 이제 여기서 계속 이제 그 상 마른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제 뚫리지 않았죠? 제가 첫날에 얼마나 잡고 싶었는지 이거 절대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가버렸습니다. 그리고 뭐 다른 뭐 2등주, 3등주, 4등주들 막 다 있는데 돼지열병이 한국에서는 이제 잘 막고 있다가 한번 터지니까 그 파급력이 이제 엄청 나가지고 뭐 2등주, 3등주들도 상당히 잘 갑니다. 그래서 대장주도 사실 이튿날에 이제 가려지게 되고 그랬는데, 그 제가 그 알기로는 그 전날에 이날 상한가 간 종목이 11종목이 나왔다고 합니다. 뭐 그 중에 뭐 대부분이 이제 돼지열병 관련주들이겠죠. 그래서 그 재료가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오늘 이글벳을 매매를 어떻게 하려고 했었냐면은 뭐 장대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어요. 상한가 마감을 할 줄 알았습니다. 그래서 시초가에서 이제 매수하려고 기다려고 보니까 이 점상한가로 시작을 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끝났고 나는 이제 뭐 매매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. 아무튼 엄청나게 강력한 이제 재료입니다. 그리고 이제 돼지열병은 제가 과거에 뭐 우리나라에도 있었는지를 잘 몰라서 확실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보통 방역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메르스도 옛날에 있었죠. 제가 그때는 기억이 나는데 사람이 죽으니까 막 상한가를 가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. 그래가지고 처음 뭔가가 발생하는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, 그러니까 돼지열병이 뭐 몇 달 전, 뭐 아니면 1, 2년 전에 뭐 발생했는데 이번에 또 발생했다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가지 않습니다. 우리나라가 처음 이제 뚫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력하게 가는 건데, 과거에 이제 뭐 메르스나 뭐 여러 가지 방역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 방역주들은 보통 테마가 일주일 정도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. 물론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거니까 자세히 공부를 이제 해 보셔야 되겠죠. 그래서 아마 조만간 한번 또 다룰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사례들을 가지고 와서요. 어쨌든 현 시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재료이면 틀림없습니다. 그 증거로 당일 거래 상위를 보면은 제가 거래 대금이 체크를 했는데 가장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들을 이제 순위로 볼 수 있습니다. 여기 보면은 하림은 닭고기, 마니코도 닭고기죠. 닭고기 관련주들이 올라간 이유는 돼지가 이제 바이러스 걸렸으니까 사람들이 찝찝해서 이제 못 먹죠. 돼지도 다 폐사해야 되고, 그러니까 닭고기로 대체제 닭고기로 수요가 옮겨가니까 그 관련주들이 이렇게 상승한 거고, 여기에 뭐 이글벳도 있고 등등 이제 1위부터 5위 안에는 이제 돼지열병이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를
이제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역시나 이제 또 기사도 살펴봐야 되겠죠. 9월 18일 9시 46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우려, 하리, 마니커, 이글벳 다 거래대금 상위에 있던 종목들이죠. 그래서 이게 돼지죠. 돼지 주사 맞고 있고, 그래서 줄임말로 ASF라고 하고, 이게 경기도 파주시에서 발생을 하고 또 이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을 하니까 이제 재료는 확실하죠. 이제 처음 발생했을 때도 이제 상한가 갔는데 뭐 이제 계속 퍼지는 뉘앙스가 풍기니까 이제 확산 우려로 인해서 급등을 계속 하게 되는 거고, 만약에 딱 뭐 파주시에서 발생하고 진압이 되었다 하면은 뭐 테마가 금방 식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우려가 불고 있습니다. 닭고기 찾아봤고요 아까. 그래서 이글벳은 동물약품 제조업체입니다. 그래서 뭐 다른 동물 백신주, 뭐 진바이오텍, 우진비엔지, 대성미생물 다 이제 3등주, 4등주가 되는 거죠. 1등주 셰시스, 2등주 이글벳, 이제 뭐 3, 4등 주들이 있는데 확실히 그 등락률이 다르죠. 한번 차트로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같은 동물 백신주 세 종목을 이제 가져왔는데, 우진 BNG를 제외하고는 대성미생물, 진바이오텍 다 이제 하락 마감했습니다. 윗골이 달고 내려왔죠. 고가가 대성미생물은 19%, 대략 20%, 진바이오텍 22%까지 올라갔는데, 올라갔다가 이제 힘이 약해서 이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둘 다 떨어졌고,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제 돈은 한정적이잖아요. 그 주식시장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벌어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되는 놈만 더 되고 안 되는 놈은 좀 안 되고, 약간 그런 집중화 현상인데,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종목에 더 힘을 실어주고 이제 돈이 이제 글로 이제 몰려가는 거죠. 만약에 처음에는 누가 대장이 될지 모르니까 매수를 일단 다 들어가겠죠. 뭐 첫날에 이제 대성미생물 들어간 사람도 있을 테고, 뭐 이글벳 들어간 사람도 있을 테고, 뭐 우진 BNB 들어간 BNG 들어간 사람도 있을 테고, 뭐 하림 들어간 사람도 있을 테고, 뭐 마니커 뭐 이렇게 다 있겠죠 첫날에. 근데 이제 다음날쯤 되니까 이제 그 1등주, 2등주들이 갈리는 거죠. 조금 더 센 종목들이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은 내가 조금 약한 종목 잡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빼서 더 강한 종목으로 옮겨가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. 이제 과거에 15%, 상한가가 15%였을 때는 1등주가 상한가 가면 2등주도 상한가를 가고, 그래서 따라서 뭐 3등주도 상한가를 가고, 그런 현상들이 많았지만은 이제 상한가가 30%가 되고 나서부터는 하루에 30% 주가가 오른 거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뭐 일상적으로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, 실제로는 시가총액 증가하는 것도 뭐 몇백억이고 뭐 몇천억이 증가할 수도 있고, 그 부담감이 상당한 겁니다. 근데 그 여러 종목들이 지금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들이 뭐 한 10종목이 넘잖아요. 10종목 정도 되나요? 그 종목들이 전부 다 상한가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그 중에 상한가를 가는 거는 점점 추려지겠죠. 가장 강한 애들이 더 가겠죠. 그리고 힘이 약한 애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커플링이 아니라 이제 디커플링 되면서 이제 주가가 빠지게 됩니다. 그래서 30% 상한가가 되고 나서부터는 1등주가 상한가를 가면은 뭐 2등주, 3등주는 거기가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게 되는 현상들이 이제 보이게 된 거고요. 그래서 1등주가 상승하는 걸 보면서 2등주를 매매했을 때 1등주가 상한가를 가면은 2등주는 이제 매도를 하는 게 이제 타점이 되었습니다. 새롭게 이제 주식시장이 바뀐 거죠. 그리고 제가 이 종목들을 뭐 다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이제 1등주로 가는 거는 그만큼 재료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종목일 가능성이 크고요.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좀 비슷하거나 유사한 그런 기업들이라서 같이 올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매출이 발생할 종목들은 강하게 상승을 하고, 그 변두리에서 비슷비슷한 종목들도 일단은 기대감에 같이 갔다가 이제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듯이 이제 나뉘게 되는 겁니다. 일단 이상으로 영상 여기서 마치고, 감사합니다.